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하고,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가 돌아본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모습, 그것을 자아 정체감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나 스스로 느끼는 자아 정체감, 외면에서 오는 자아 정체감, 내면에서 오는 자아 정체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에고라는 것은 바깥에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갖는 자아 정체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내면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외면적인 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걸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비난하면 기분이 안 좋고, 외면에 의존하다 보면 일희일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휘둘리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바깥에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을 위해서 연기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본심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아 정체감을 외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욕을 먹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걱정돼서 뭘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게 심각한지 아닌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기의 내면의 모습과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내 본심은 이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그 사람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진짜 잠재의식이 진짜 복잡한 거죠. 내 마음속에 미해결된 감정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런 분들은 뭔가에 의존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뭔가에 자꾸 몰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건 분명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욕심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따라갈수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요? A라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행동이 B라는 사람한테는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분들은 이런 모습도 있어요. A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B를 욕하고, B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A를 욕하고. 그런데 C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심은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간에 붙고 쓸개 붙고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서는 자꾸 그래 네 말이 옳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리석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만족시켜주기 위해 사나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지 누구를 만족시켜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삶은 나의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 배울 수가 있죠. 자연에 보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무들도 자기 영역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든지 하면서 자기가 일단 살아가는 게 목적인 거죠. 물론 동물들도 사회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존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누가 누구를 위해 복종해야 돼,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왜곡된 가치 체계일 뿐이지 이 자연의 세계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식물, 모든 동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도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예스라고 말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준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식이든지 연인이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정말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가 힘들어지잖아. 너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굳이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는 못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겠죠. 남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일단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서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남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안 좋은 면이 더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모가 너무 자식을 오냐오냐 하고 키우면 자식이 버릇없어지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떠넘기고 맡긴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힘들어지고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든지 또는 자기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결국에는 나한테도 나쁘고 그 사람한테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일을 맡아주면 나도 내 삶을 제대로 못 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도와줄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일들, 그런 것까지 내가 가서 참견을 하든지 도와주든지 계속 이러려고 하는 거는 그건 어찌 보면 나의 굉장한 욕심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참견을 해서 계속 도와주고 뭔가를 해주고 이걸 통해서 거기서 자꾸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해준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든지 그런 말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관념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것도 에고예요. 에고가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에고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에고의 습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평가를 받아서 만족감을 누리려는 나의 욕심이고 나의 에고일 수가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놔야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고 사람들을 배려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나의 근본적인 존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아 정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자아 정체감을 나의 안에서 찾아내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기사랑, 여기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요구하고 부탁하고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을 때 고마워한다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드는데 그게 오류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저분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 이 우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한텐 안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싫은 사람도 어떤 사람한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내려다 본다면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면 고마워 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조종하고 길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기 쉬운데 부모로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로 키워놨는데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자기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너무 부모가 이기적으로 내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원망하고 우리가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해줬어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의 취향과 결정을 존중해줄 필요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은 그거죠. 인격의 독립이에요. 나의 삶의 결정을 나의 의지로서 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힘들어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각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각자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도 틀린 생각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네가 좋아하겠지.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나의 주체성을 잃으면서까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노우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분명히 노우라고 얘기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게 힘든 분들은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다 빼고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에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언을 반복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확언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이고 까칠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구별을 잘 해야죠. 정말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도와주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이해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